오늘은 책 세이노의 가르침 중 돈은 오직 기회의 첫 단추만 채워준다의 내용을 통해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떤 다람쥐도 도토리를 모을 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이상을 모으지 않으며 어떤 참새도 다음 주 식량을 미리 모아놓지 않았다고 해서 슬프게 짹짹대지 않는다. 동물의 왕 호랑이도 부자 호랑이와 가난한 호랑이로 나뉘지는 않는다. 그저 배부른 놈과 배고픈 놈으로 분류될 뿐이다. 어째서 인간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 세계만이 자본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요건은 돈의 속성을 알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며 그렇게 번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강태기 씨의 모노드라마 돈재는 돈의 행방에 따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마지막 재산 1,000원을 털어서 산 복권이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실직자. 그 돈을 탈취한 강도, 그 강도로부터 청혼을 받는 창녀, 강도가 목욕하는 사이에 돈 가방을 훔쳐 병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달려간 창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사창가에 내몬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 애인. 이 연극에서 돈은 화폐로서의 돈을 비롯해 윤회한다는 의미의 돈다와 미친다는 뜻의 돈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사이코로 만드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의식주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한 말을 내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의 말은 앞날을 생각하는 당연한 걱정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빈곤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의 의를 자칫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들의 꽃을 보호하듯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지 그냥 놀고 있어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어떨까? 부처는 초기 불전인 선생경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 재물을 얻어 이미 부족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지켜 보호하라고 하기도 하고 밭 깔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생업에 부지런히 전념하라고 당부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장신구를 사줄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자바함경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고 아내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된다. 내가 예수와 부처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어설픈 종교적 사고로 돈 자체를 터부시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두 번째 기능은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다면 안심이 되고 걱정거리도 웬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이 아니라면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돈이 있으면 가족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서를 받아내서 형량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돈의 세 번째 기능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오 헨리의 단편 가운데 황금의 신과 사랑의 사수라는 것이 있다. 오 헨리는 전직 은행원이었으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도중 소설을 쓰기 시작해 결국 유명해졌다. 그런 그였기에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도 소설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 줄거리를 살펴보자. 돈 많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경멸하는 아들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직 말도 한 번 건네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은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한 그녀를 극장까지 마차로 안내하는 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시간은 고작 7, 8분.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고 돈으로 어떻게 사랑을 얻느냐고 푸념한다. 드디어 날짜가 되어 역으로 간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마차로 안내한다. 극장을 향해 마차가 달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마차를 멈춘다.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는 마차 밖으로 나가 1분도 안 되어 반지를 찾아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마차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1분 사이에 다른 차들이 길을 막아버렸고 넓은 광장이 수많은 집마차, 승용차, 짐차 등으로 인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탄 마차는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아들은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도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음 날 웬 사내가 아버지를 방문하여 돈이 생각보다 더 들어갔다고 보고한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들의 마차가 지나갈 시각에 도시의 모든 탈 것들을 동원하여 길을 막아버려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자, 오 헨리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돈이면 사랑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닌 것 같다. 돈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반지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지고 그것을 찾느라고 1분을 소비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맞았듯이 신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한다. 즉, 운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아무리 두 남녀가 오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필도 있어야 비로소 돈은 기회를 열매 맺게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돈이 주는 기회를 생활에서 찾아보자. 우리의 여름밤은 무덥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열대의 밤에는 더워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귀찮아질 것이다. 샤워를 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지만 에어컨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방안이 서늘할 지경이라면 추워서라도 서로를 더 껴안게 된다. 그래서 어느 에어컨 회사는 침실까지 시원해 라는 광고 카피로 오래전 히트를 쳤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거실에 하지 말고 침실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에어컨 살 돈과 그것을 틀 만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비로소 에어컨 바람도 재구시를 하게 된다. 룸살롱에서는 팁을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도 아내에게는 꽃 한 송이 사다 줄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돈은 오히려 파탄의 기회만 제공하지 않는가? 돈이 재구시를 하려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이 좌우한다는 말이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가족 건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